류일임 방심위원회는 비판 보도를 틀어막는 윤석열 정권의 천병이었습니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의 선두에 섰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류일임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됐습니다. 류일임 민원 사주의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들과 동생, 재수, 조카, 처제, 동서, 과거 직장 동료, 단체 관계자까지 동원됐습니다. 권익위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온 나라, 온 공공기관, 경찰과 권익위까지 나서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류일임 한 사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은 휴가라든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출석 거부를 일삼아 왔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고 무조건 버티기만 해왔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도망가려고 해도 거짓말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실은 결국에는 밝혀지게 됩니다. 2023년 9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사흘가량에 188건 정도 200건 가까운 민원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민원을 일삼았고 이와 관련해서 류일임 위원장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까지도 무시했습니다. 방심위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류일임 위원장을 향해서 인용보도 안건 심의에서 회피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심위 사무처 팀장도 가족으로 추정되는 민원 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부인하면서 계속 방치하고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고발은 물론이고 자진 사퇴가 저는 답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위원장님께 류일임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출석뿐만 아니고 위증에 대한 고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민원 사주 사건이 만약에 2020년 그 충격적인 고발 사주 사건이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됐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민원을 사주하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억을 잠시 되돌아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피해자가 3명을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러면서 당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10수명의 당시 여당 인사들, 지금 야당 인사들이죠. 고발을 사주합니다.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 현직 검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발을 사주할까? 류일임 위원장,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했습니다. 그러고도 끝까지 국회 나와서 수차례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났어요. 부하 직원에 의해서.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국회 차원도 그렇고 수사기관 주행까지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1년이 넘도록.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 사주, 민원 사주 이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유무,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나서 이런 일들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류일임 위원장은 고발해야 됩니다. 예, 답변 드리면 류일임 위원장은 이미 2025년 1월 16일 위증 등과 관련하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회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신분으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정의는 무너지고 공정은 왜곡되고 상식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뒷배로 호가호위하던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핍박받고 구속되고 좌천당했습니다.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난해 6월 25일
류일임 증인의 증인 선서입니다. 그날에만 위증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해 오셨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민원을 누가 신청했는지 위원장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위원장이 그걸 그거 다 알았다면 못하겠습니까? 예, 알았다면 이해 충돌이죠. 예, 예, 그 자체가 예.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장경식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 왜 자기는 민원사주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왜 위증을 종용했겠습니까? 민원사주가 이해 충돌에 해당됨을 본인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협잡을 부린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땡건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의 탑을 쌓아서 국민을 기만하고 괴기스러운 방심위를 만든 파렴치하고 철면피스러운 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망상병처럼 구구의 레토릭만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하에게 떠넘기는 한없이 가볍디 가벼운 대통령, 윤석열에만 충성하며 법을 조롱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네, 바로 합니다. 윤석열에게 단 한 줌의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 불출석건 물론이고 위증으로도 고발 필요합니다. 네.